안녕하십니까, 어신갯바입니다. 이 새벽에 후레쉬를 켜놓고 영상을 준비합니다. 오늘 영상은 갯바위 하선했을 때 이제 낚시 준비할 때 일선 갯바위 하선을 하게 되면 모든 짐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장비부터 낚시인까지 가장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일단 올려놔야 됩니다. 혹시 갯바위에 도착해서 파도, 너울 등등이 장비도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옮기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이 어슴풀에 밝아올 때쯤 낚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낚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낚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낚시에 이렇게 갯바위 도착해서 낚시 준비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일단 뜰채를 먼저 펼 겁니다. 뜰채. 자, 이렇게 뜰채를 가장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뜰채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이유는 혹시 이제 채비를 하다가 혹은 제가 뭐 낚시에 뭐든 릴이건 뭐든 갯바위에서 굴러서 바다로 빠졌을 경우에 가장 먼저 건질 수 있는 도구가 바다에서는 뜰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뜰채를 펴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순서고요. 뜰채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의 발 앞에, 지금 이곳은 여밭입니다. 여밭, 수심 낮은 여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략할 거리는 대략 15m에서 30m 전방이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약 15m 전후를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채비하기 전에 밑밥을 품질할 겁니다. 밑밥. 자, 이제 이렇게 포인트 구성을 할 겁니다. 아침에 밑밥을 제가 낚시하는 공략 포인트에 10주걱에서 20주걱 사이, 저는 그 정도 품질을 합니다. 아침에. 이 수심 낮은 여밭이고 아침에 지금 간조거든요. 이제 초들물이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9시가 만조거든요. 지금 현재 한 중들물 정도 되네요. 중들물. 그래서 약 15m 전방? 15m 전방 정도에 밑밥을 한 10주걱 정도 품질을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이제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려고 갯바위 가장자리로 들어온 놈들을 그래도 밑밥 품질을 좀 해놓으면 지나가다가도 이 밑밥을 품질해 놨으니까 이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네 하고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낚시 시작 전에는 항상 15주걱에서 20주걱 정도 품질을 저는 하고 다음 행위는 채비를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 그리고 뭐 언제나 돔낚시는 똑같죠. 아침 물 때, 해 뜰 때, 이때가 가장 입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상 이 패턴입니다. 늘상 채비하기 전에 밑밥 품질을 해놓는 거. 그래서 지금 한 15주걱, 20주걱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자, 이제 이 정도 밑밥 품질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은 채비하기 전에 오늘 제가 혹시라도 고기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낚싯대를 거치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낚시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기 살림통, 그러니까 박칸이죠. 박칸에 물을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많이 담아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너무 많이 담으면 무거우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제가 고기 살림통이죠. 고기 살림통에 물을 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림통에 물을 담아 놨고요. 자, 이제 채비를 할 겁니다. 채비. 그래서 지금 수심, 그리고 바람, 조류, 지금 날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채비를 할 겁니다. 채비. 자, 여기 채비를 하실 때 보통 이 낚싯대를 갯바위에 이렇게 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방에 이렇게 넣거나 막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금방 박한에 물을 담았지 않습니까? 물 담아가지고 이게 이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낚싯대 꽂이에다가 이렇게 낚싯대를 꽂고 이 상태에서 채비를 하는 게 뭐 낚싯대에 뭐 손상, 기스 같은 것도 안 나고 소리대에 불러질 확률도 엄청 낮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한에 낚싯대 꽂이가 요즘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낚싯대 꽂이에다가 꽂아가지고 채비를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가장 편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의 홈에다가 원줄을 꽂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채비하실 때 원줄을 좀 넉넉히 풀어 놓으십시오. 넉넉히. 혹시 이렇게 탁 당겨졌을 때 초리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빼고 초리대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초리대 탑 가이드를 가능한 한 끝까지 튀어나와 있지 않게 가이드 끝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채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행여가 이렇게 당겨졌을 때 조금만 나와 있으면 그냥 툭 부러지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려면 가이드 끝, 그러니까 스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2번 가이드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후에 채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비하는 걸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있긴 한데, 오늘도 현재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좀 강하게 붑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래서 수심이 현재 지금 한 6.5m, 7m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빗질을 사용할까 했는데 빗질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하거든요, 바람이. 그래서 일단 빗질을 19g짜리 빗질을 이렇게 넣고요. 찌를 넣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던지는 분도 또 계십니다. 근데 찌도 뭐 싼 건 싸지만 비싼 건 비싸고, 또 오래 쓰시려면 기스나 충격이 가지 않아야 오래 씁니다. 도장이 깨지거나 도장에 흠집이 가거나 그럼 부력의 영향도 있고 도장에 뭐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찌도 이 박한에 물 담아놓고 상부에 잠궈놨지 않습니까?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주 말끔하게 돼요.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손상 없이 여기 박한 위에 이렇게 던져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위에다 올려놓고 찌 멈춤봉, 저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찌 멈춤봉은 큰 걸 사용합니다. 큰 걸. 상부의 스토퍼 크기가 큰 걸 사용합니다. 라지 사이즈. 야, 바람이 많이 부네. 이렇게요. 상부의 구경이 큰 걸 사용합니다. 큰 걸. 찌 스토퍼를 연결하고 도래를 연결해야지, 도래. 제 매듭법 하는 거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주 작은데 도래가 이렇게 있으면 도래를 한번 이렇게 넣고요. 도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한 세네 번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건 부위에다가 넣고 요 손가락을 넣은 걸 다시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기셔서 다시 돌에 구멍에 또 다시 넣습니다. 또 다시 넣어서 요 건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또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침을 이렇게 한번 발라서 이렇게 지그시 당기면 이제 이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투리 줄은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자릅니다, 저는. 그리고 찌 스토퍼를 저는 도래 밑까지 그냥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냥 아예 돌에 바로 위에 그냥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낚싯대를 가이드를 펴면 되거든요. 낚싯대 펼 때도 이 그대로 낚싯대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펴시면 돼요. 이제 뭐 가이드 라인 맞춰서요, 가이드 반드시 라인을 맞춰서 그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그때 드는 겁니다. 낚싯대를 들어서 전유동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줄이 파마가 없다고 해도 초기에는 조금씩 파마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죠? 예.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최대한 멀리 합니다. 멀리.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채비를 반드시 당겨가지고 이 상태에서 강하게 툭 당깁니다. 이렇게만 하면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만 하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무순하게 원줄을 풀어 보겠습니다. 이 원줄 보이시나요? 원줄 반드시 펴져요. 반드시 원줄이. 그러면 전유동 낚시 할 때나 반유동 낚시 할 때나 파마 현상이 펴지는 거죠. 이러면 낚시하기가 조금 더 아침에 바로 낚시할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목줄을 묶어야죠. 어떤 분들은 바로 목줄까지 묶어놓은 상태에서 낚싯대를 펴신 분도 계시고, 낚싯대를 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채비를 다 해서 목줄을 묶는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낚싯대를 편 상태에서 목줄을 묶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낚싯대를 펴지 않는 상태에서 목줄까지 묶고 바늘까지 묶고 목줄을 바닥에 흐트린 상태에서 낚싯대를 펴게 되면 목줄이 바닥에 이렇게 막 낚시 갯바위에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풀려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목줄이 흠집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첫 입질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낚시할 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다 편 후에 겨드랑이에 이렇게 낚싯대를 끼고 목줄을 묶는 겁니다. 목줄은 아까쯤에 묶었던 레드법하고 똑같이 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줄을 본인이 쓸만치 이렇게 묶었으면 이제 바늘을 묶어야죠. 바늘을 저는 바깥 돌리기를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이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저는 한 7번에서 8번 정도 바늘을 돌려서 묶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자르지 마십시오. 약 2mm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목줄이 바늘 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늘이 이렇게 귀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조금 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좁쌀봉돌만 물리면 됩니다. 좁쌀봉돌만.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비봉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1m 위에, 1m 정도 위에
이게 바늘이 여기 있으면 1m 정도 위에 비봉돌을 하나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돌 이렇게. 그래서 비봉돌 요거는 고무봉돌입니다. 반드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무봉돌을 사용하시는 게 목줄에 흠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아니면 좁쌀봉돌 사이에 화장지를 넣거나 종이를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서 목줄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좁쌀봉돌로 인해서. 자, 이렇게 저는 낚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제 낚시를 시작하면 되겠죠. 자, 갯바위 하선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장비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올리시고, 가장 첫 번째 뜰채를 준비하시고, 뜰채 준비가 끝난 후엔 밑밥을 갯바위 포인트에, 자기가 본인 낚시인이 원하는 포인트에 밑밥을 품질을 15에서 20주걱 정도 품질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박한에 물을 담으시고, 물을 담으신 후에 채비를 하시고, 채비가 끝난 후엔 낚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